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봉사정신과 나눔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시상식 현장을 서정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에는 사회 통합 부분과 혁신경제, 전통문화, 교육문화, 복지나눔, 장안장애인, 생명나눔, 지역발전 분야에서 50여 명이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복지부 장관상과 대상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특별 국민화합상에는 유석열, 우상호 국회의원이 상을 받고 수상자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가수 박진도 씨는 특별 공로상을 받고 축하 공연으로 노래를 불러 축하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복지대상 대회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알게 모르게 음지에서 선행을 쌓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크나큰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나눔과 배려 이거 실천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 이분들은 인간의 심장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을 마련한 최기옥 회장은 장애인과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오늘을 계기로 사랑의 인간띠 운동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그러한 행복한 복지시대가 열어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을 타신 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사회를 위하여 인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인간 사회 곧 천국인 것을 향해서 더 크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하여 머리를 아주 이쁘게 단정해 드린 지가 27년 됐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나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격려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헌혈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복지TV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람한테 큰 영광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상을 통해서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TV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 대상 시상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중계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파하면서 2020년에는 나눔과 배려 정신이 공동체가 되도록 기원했습니다. 복지TV 서정영입니다. 쌀쌀한 겨울과 함께 김장철이 다가왔는데요. 전남 순천에서 함께하는 김장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는 지난달 26일 순천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고무장갑을 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학생 등은 저마다 김장을 버무리고 양념을 손수레에 실어 나르며 역할에 따라 2만 포기의 김장을 담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각 기관마다 따로 했던 김장 나눔의 행사를 같이 동참하자는 순천시의 요청에 의해 107개 기관 단체가 선뜻 동참해 참가자만 2,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봉사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 불우이웃 분들한테 기부가 되는 김치인데요.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해지는 느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가족들이 먹는 거라는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가 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해 비용을 아끼고 지역 농산물을 사들여 농가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담근 김장김치는 순천시가 배달을 도맡아 어려운 이웃 7,000여 세대에 보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의 기회를 확대해 순천시 곳곳이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호영의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앞서 순천의 김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김장 담그기와 연탄 배달을 통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윤성은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대전 세종에서는 연말을 맞이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소재한 각 구별 MG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봉사자 200여 명은 지난 28일 김장철을 맞이해 대전시 샘머리 공원에서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김장을 하지 못하는 어른들이나 소외계층에 저희들이 나눠드리려고 김치 7,800kg를 저희들이 오늘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김장 담그기에 나선 봉사자들은 총 800여 가구에 전달할 7,800kg 분량의 김장을 담궈 주변의 독거 어르신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요. 같이 모여서 좋은 일 하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럿이 어울려서 또 힘든 다음에 또 맛있게 또 먹고 맛있게 하고 나눠드리고. 한편 코레일 봉사단에서 각 분야의 기술 재능을 지닌 임직원들이 대전 정동에 위치한 아이스쿨 다문화 학교를 찾아 겨울철 대비 난방을 위해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교육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이번에 화장실과 또 휴게실 또 이중창으로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연말을 맞아 각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손길들이 많아지고 있어 훈훈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새 얼굴로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8월부터 시작한 3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고 지난달 27일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연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분야 생활 SOC 공모 사업에 선정돼 노후 냉난방기와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기본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 바닥 난방과 자료실 가구 배치 등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과 옥천 간 폐터널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대전과 옥천 간 폐터널로 방치됐던 증약터널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30년간 무상 임대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소셜허브센터는 터널 입구에 4층 규모로 건립돼 다양한 상업시설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방치됐던 폐터널 안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제빵 공장과 커피 로스팅 공장 등이 설치돼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인천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개최가 연기됐던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달 25일 인천 동구 주민행복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서구 노인복지관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어르신들을 약한 존재, 돌봐야 되는 존재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거꾸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해안을 배울 수 있도록 노인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셨던 경륜들을 잘 풀어내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개최가 미뤄졌던 이번 시상식에서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박용렬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장을 비롯해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8회 고흥 전통시장 장터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시골 장터에서 옛 정취도 느끼고 추억도 만들어보는 제8회 고흥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 행사가 지난달 29일 전통시장 특설 무대에서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고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상인의 주관으로 열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풍성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반짝 할인 이벤트와 먹거리 장터도 문을 열어 줄을 잇는 고객들로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공전통시장만의 자랑이 숯불 생선구이였던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타 시장들도 우리 시장을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전통시장 숯불 생선구이를 아주 더 활성화시키고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의 특화 상품으로, 시장만의 특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의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고흥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행사장에서 고흥군의 교육발전기금을 전달해 훈훈한 자리가 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흥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남 광주 신세기 로타리 클럽이 모두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신세기 로타리 클럽이 지난달 27일 하남 초등학교에서 건강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하남 중앙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상의 마술쇼와 명랑 운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다문화 가정 및 고려인들이 법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많아서 1년에 하루라도 저희가 클럽에서 봉사의 일환으로서 오후를 시간 내서 회원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화합하고 어울리며 소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빛이라는 뜻을 가진 중장년으로 구성된 라루체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순천 조례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달 27일 라루체 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를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열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루체 합창단은 비전문가 중장년층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보리밭 등 친숙한 노래 등과 김중권 위드 오페라 단장의 지휘로 순천 소리여행의 아름다운 나라 등이 곁들여져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여수시에서 2019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흥국체육관에서 2019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많은 구직자가 몰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계기술 엔지니어링 등 57개 구인 기업의 구직 구인 상담이 진행돼 현장 채용과 간접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구직자들은 각 기업 인사와 실무자에게 취업 노하우를 배우고 소상공인 시장과 진흥공단, 사회적 경제기업 등으로부터 창업 노하우도 전수받는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광양시가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해 가족 친화형 공간을 만듭니다. 이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5일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가족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놀이터를 컨셉으로 가족과 자연, 교육, 모험 4가지를 테마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놀이공간과 숲속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황길동 일원의 중앙근린공원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사포커스 강석주입니다. 점원 대신 기계가 손님을 맞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문 결제를 진행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공항, 영화관 등 곳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거센 무인화 바람에 디지털 문명들은 맥을 못 추고 있게 정설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변혁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며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상황인데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디지털 소외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이면 우리 사회에서는 나름 얼리 어답터 세대인데 자식들의 간단한 부탁조차 들어줄 수 없는 처지가 안타깝게만 겨울의 시작입니다. 근래 들어 외식업계와 항공업계도 무인 단말기를 이용한 주문과 탑승권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 발권에 익숙하지 않는 노년층 등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은 디지털 세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 빠른 속도로 모든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금융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은행 지점과 통장은 점차 줄어들고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주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창구를 찾는 고객보다 낮은 이체 수수료를 내고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무인 창구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는 실정입니다. 밥 못 먹고 버스 못 타고 무인화 바람에 소외된 사람들, 문제는 무인화 흐름에 편성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디지털 소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무인화가 이루어지며 생활의 질에도 격차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간 작년 세대는 영화관도 못 가고 심지어 기차도 타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포커스 강석주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 김장 담그기와 연탄 배달과 같은 따뜻한 나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상식과 연주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마지막 남은 한 달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